어,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소비 활성화잖아요.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해야 되고, 그래서 내수 시장이 뭐 활성화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뭐 물건이 팔리려고 해도, 해외에서 이제 우리 물건을 수입하고 그러려면은 해외 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수 시장이죠. 해외에서 우리 물건 얼마나 사든 그거는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얼마나 한국 서민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놈의 그놈의 낙수이론 낙수이론. 아무튼 그래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1번,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아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살아나진 않아요. 왜냐면 애를 낳아봤자 그 애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러면 결국은 유효 수요라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효 수요라는 걸 우리가 무한정 생산시키는 게, 무한하게 새로운 시장을 열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 최소한 국가 주도 하에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뭐 하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뉴딜처럼 필요 없는 거에다가 돈을 뿌리는 거나 뭐 복지 정책을 한다던가 기본소득제랑 다르게 진짜로 성장책으로서 좀 현실적으로 성장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토목공사 같은 걸로 안 되고, 뭐 유튜브가 됐든지 간 유튜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다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매체, 새로운 물건, 이런 새로운 상품,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 딱 봐도 딱 봐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즉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돈 못 벌고 있는 사람이 돈 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미 말한 것. 그런데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쓰게 되는 건 뭘까요? 부동산 투자죠.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씨, 말이 꼬이네.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 돈이 묶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메꾸고, 그런 걸 하우스푸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월세를 받든 뭐 전세를 해가지고 이자로 뭐 돈을 받든, 그런 게 지금 현대 한국인들의 꿈이죠. 그걸 꿈이라고 부르는 게 좀 웃기지만 그걸 꿈이라고 부를 수 있나? 아무튼 목표 정도로 삼죠. 그게 그런 게 목표죠. 현대 한국인이. 이게 그러면 왜 그걸 원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게 노동을 하고 있을 때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엔 솔직히 상관없는데,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내 미래를 무엇이 보장할 수 있는가, 내 안전성을 무엇이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으면 근데 또 꼬박꼬박 월세는 들어올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별 고민이나 이런 막 경제적인 막 엄청난 연구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 사니까, 플러스 그래도 월세 받아서 살면 이제 편해 보이잖아. 그 정도 마인드로 집을 삽니다. 그 부동산에 묶인 금액은 그런데 진짜로 어디 다른 데로 쉽게 풀리지가 않죠. 말 그대로 묶인 돈이에요. 소비로서, 경제 주체의 소비로서 어딘가에 쓰여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고 회전이 되고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쥐고 있는 물건이죠. 사실 부동산은 거래용이 아닙니다.
그놈의 재테크 수단이 뭐 투자니 뭐 이런 거에 가까운데 지금은 투기에 가깝고 버블 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안전성이 없다면 결국 안전 보장망이 없다는 거죠. 안전 보장망이 없어서라면 그 사회 안전 보장망이 나한테 거대한 부를 주지 않을지언정 최소한 한 8, 90대라고 해도 내가 내 한 몸 간수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예요. 왜냐면 내 미래에 대한 신뢰,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그 불안을 국가가 괜찮아, 네 미래는 네 늙어서는 내가 챙겨줄 수 있어, 네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이런 신뢰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국민들한테 줬나요? 그걸 못 줬죠. 그걸 못 줬고 성장 일변도일 때는 그 걱정을 안 했지. 성장이 계속 되니까 돈을 계속해서 벌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회 안전보장망 없이 갑자기 버블 터지고 하니까, IMF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고, 그 다음 결국 생각하는 거는 안전빵 가자. 투자도 안전빵, 직업도 안전빵, 뭐니 해도 안전빵. 안전 외치인데, 그 안전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 경제로 보면은 함정으로 된 거예요.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를 흔드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태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쓰세요 라고 하면, 그 김대중 정부도 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망했잖아. 그때 생겼던 그 가계부채들이 다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죽겠네 하고 있는 게 다 그때 생긴 거거든요. 카드 발급하고 이러면 또 좌파 같다고 우파라고 하려나? 이런 게 결국은 이 근본 핵심은 뭐냐면, 원래 성장이 팍팍 되고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게 안전 보장망하고 그리고 교육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못했죠. 여유가 있을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또 교육이에요. 웃기게도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안전 보장이 잘 돼 있을수록 소비가, 지출이 늘어난다. 지출이 늘어날수록 경제가 발전된다. 그럴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 쉽게 일어난다. 그럴수록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같은 것도 일어난다. 그 사회 보장 제도하고 성장 제도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지만, 분배 제도랑 성장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지만 서로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파도 생각하고 좌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좌우로 갈라치기를 해서 좌파는 분배만 생각하고 우파는 성장만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국이 어떤 나라든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